프로젝트 리스크 관리. 이름만 들어도 벌써 딱딱하고 재미없을 것 같죠? 근데 사실 이게 엄청난 모험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마치 숨겨진 괴물을 찾아서 보물지도를 완성하는 그런 탐험 말이에요. 자, 저랑 같이 한번 떠나볼까요? 어떤 멋진 모험이든 가장 무서운 건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잖아요? 모든 프로젝트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마치 방 안에 거대한 코끼리가 있는데 다들 못 본 척하거나 아니면 진짜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의 첫 번째 임무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코끼리, 이 숨어있는 위험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냥해야 할 이 괴물들이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알고 있는 위험, 그러니까 눈에 딱 보이는 그런 녀석들이죠. 두 번째는 모른다는 걸 아는 위험. 저기 숲속에 뭔가 있긴 한데 정체가 뭔지 모르는 그런 괴물 같은 거예요. 세 번째는 알고 있었는데 까먹은 위험. 그리고 마지막이 진짜 무서운 놈입니다. 바로 뭘 모르는지조차 모르는 위험. 전설 속의 괴물 블랙스완 같은 존재죠. 갑자기 전염병이 확 돌아서 모든 계획이 멈춰버리는 거. 이런 건 상상도 못했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종류의 괴물들을 상대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럼 이 무시무시한 괴물들을 도대체 어떻게 찾는다는 걸까요? 혼자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최고의 영웅들을 모아서 특별 탐험대를 만드는 겁니다. 이걸 좀 전문적인 말로 리스크 워크숍이라고 불러요. 자, 이 그림 좀 보세요. 성공적인 탐험을 위한 완벽한 파티 구성. 바로 이런 거죠. 맨 위에는 우리 탐험의 돈이랑 장비를 대주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고요. 그 아래에는 탐험을 앞에서 이끄는 프로젝트 매니저. 그리고 회의가 막 산으로 가지 않게 도와주는 조력자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현장에서 직접 뛰면서 위험을 제일 잘 아는 핵심 전문가들까지. 각자 맡은 역할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임무 성공률이 확 올라가는 거죠. 좋아요. 그럼 우리 탐험대 어벤져스 멤버들을 한 명씩 만나볼까요? 각자 어떤 엄청난 역할을 맡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우리 탐험대에는 2명의 중요한 리더가 있어요. 먼저 후원자는 말 그대로 왕이나 여왕님 같은 분이에요. 이 모험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대주시고 자, 가자! 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아주 높은 분이죠.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자는 이 배를 직접 운전하는 선장님입니다. 거친 파도로 헤치면서 탐험에 제대로 가게끔 만들고 선원들이 지치지 않게 계속 이끌어주는 역할이죠. 자, 이 저울을 들고 있는 사람 바로 퍼실리테이터인데요. 이분은 정말 특별한 역할을 해요. 어떤 괴물을 잡자라거나 이 길로 가자 같은 내용에는 절대 끼어들지 않아요. 대신 모두가 싸우지 않고 공평하게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회의가 옆길로 새지 않도록 뭐랄까 전체 과정을 부드럽게 이끌어주는 현명한 길잡이 같은 존재랍니다. 그리고 이분들이야말로 진짜 현장의 영웅들이죠. 바로 주제 전문가들입니다. 우리 탐험대의 전문 정찰대라고 할 수 있어요. 공학, 법률, 건설 각자 자기 전문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구역에 어떤 위험한 괴물이 숨어 있는지 제일 먼저 찾아내고 이 괴물은 이렇게 잡아야 합니다 하고 해결책까지 딱 내놓는 없어서는 안 될 분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어벤져스급 팀을 꾸렸다고 해서 모든 게 순조로울까요? 아닙니다. 사실 더 무서운 함정이 있어요. 바로 우리 머릿속에 숨어있는 함정들이죠. 아니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도 뻔한 위험을 놓치고 어이없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그게 바로 우리 뇌가 가끔씩 치는 장난, 인지 편향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앵커링 편향은 배가 닻을 내리면 그 자리에 멈추잖아요. 그것처럼 처음 들은 정보에 생각이 딱 꽂혀서 다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가용성 편향은 뭐냐면 어제 동네에서 고양이를 봤다고 해서 온 세상에 고양이가 제일 많아 라고 생각하는 거랑 비슷해요. 최근에 본 게 제일 중요해 보이는 거죠. 마지막으로 대표성 편향은 저 괴물은 예전에 봤던 슬라임이랑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약할 거야 하고 미리 단정 지어버리는 그런 함정이에요. 자, 그럼 우리 뇌가 치는 이런 교묘한 장난들을 어떻게 피해서 제대로 된 보물지도를 그릴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함정들을 피하는 마법 주문 같은 방법들이 있어요. 첫째, 앵커링 함정을 피하려면 일부러 아주 큰 숫자랑 아주 작은 숫자를 같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생각이 한 곳에만 머물지 않겠죠? 둘째, 가용성 함정은 내가 너무 최근에 본 것만 생각하고 있나? 하고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대표성 함정은 이번 모험은 지난번이랑 뭐가 다르지?
하고 다른 점을 찾는 데 집중하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머릿속 함정까지 피해가면서 전문가들이 막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그럼 거기서 진짜 보물 같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럼 아까 그 현명한 계잡이 퍼실리테이터가 대화 속에서 핵심만 쏙쏙 뽑아내서 리스크 등록부라는 공식 보물 지도에 착착 정리해서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물 지도에는요, 아주 특별한 아이템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바로 리스크 예비비라는 비상 구급 상자. 우리가 모험을 떠나다 보면 갑자기 막강한 괴물을 만나서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여분의 시간과 돈을 미리 챙겨두는 거예요. 진짜 든든하겠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위대한 탐험을 성공시키기 위해 우리 탐험대원 모두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그건 바로 탐험가의 규칙입니다. 첫째, 솔직하게 말하기. 둘째, 누가 높고 낮은지 따지지 않고 모두의 의견을 듣기. 셋째, 내 생각이 맞다고 다른 사람을 억지로 설득하지 않기. 넷째, 언제나 공정하고 정직하기.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 모험에 대해 계속해서 배우려는 자세를 갖는 거예요. 이 규칙들이야말로 우리 탐험대를 진짜 강한 팀으로 만들어주는 힘이죠. 자, 이제 완벽한 보물 지도도 손에 넣었고 우리 팀의 굳은 맹세도 끝났습니다. 이렇게 모든 준비가 끝났다면 여러분은 이제 어떤 위대한 모험을 시작해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다음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